네. 저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대단한 그룹 윈윈 그룹에 제가 초대가 돼서 진짜 영광이고 그리고 저도 원래 대구에서 살았었거든요. 부산을 학교 다닐 때 되게 자주 갔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도시인데 또 이렇게 초대가 돼서 진짜 감회가 새롭고 1 시간 정도 제가 비즈니스를 또 어떻게 만났고 또 저의 성장 스토리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 가치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또 나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지금 ing 중이고 그리고 정말 뉴스킨을 만난 그 스토리가 각자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뉴스킨을 만났던 때가 2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전에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요. 그리고 원래 저는 전직이 디자이너였지만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었어요. 저는 4살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쭉 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교도 미대를 나왔고 아티스트라는 꿈을 꾸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도 사실 부모님이 미대 가는 걸 반대하셨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이제 너가 하고 싶은 거 그만하고 직장을 가라. 혹은 안정적인 뭐 취업을 위해서 엄마가 열심히 너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의 이제 얘기를 듣고 사실은 굉장히 제 인생에서 좌절을 맛보게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내 꿈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다른 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생각에 굉장히 좌절을 했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는 그럼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내가 포기하는 대신에 그럼 난 열심히 공부해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꿈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때 장학생으로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돼요. 이때 이제 교환학생을 지내면서 해외 생활을 하게 됐고 약 2년 정도를 제가 여행도 다니고 해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세상에 정말 이렇게 넓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갈 수 있는 나라도 많고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너무 많구나.' 이때 저의 꿈을 정말 많이 키울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교류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햇살이 좋을 때 그 잔디밭에서 막 누워서 햇빛을 즐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처럼 취업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와 우리나라랑 정말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펙을 쌓고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만을 위해서 도서관에서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나라 친구들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 그리고 부럽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때 잠시 그냥 황홀한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잊고 저는 이제 취업 선상에 뛰어들게 되었죠. 저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분야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해온 분야 중에서 그나마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디자이너였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굉장히 성취감이 있었고 또 내가 디자인했던 서비스나 뭐 아이템들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 즐거웠던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라이프 스타일을 절대 디자인을 할 수가 없죠. 나는 디자이너인데 나는 24시간을 회사에 묶여서만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한 디자이너는 결국 내 거가 아니고 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도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27이지만 결혼을 해서라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아기를 낳고도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제가 이제 20대 후반때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딱 객관적으로 저를 판단했죠. '아 결국 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돈이구나.'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너무 좋지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이 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디자이너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누구보다 일을 했지만 내가 연봉이 올라가는 거 한계가 있었고 이 돈으로 내가 뭔가 내 인생을 바꾸기에는 뭔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직감을 하게 되면서 그때 제가 SNS로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뉴스킨을 만나는 루트가 누군가한테 컨택을 받아서 혹은 뭐 명함을 받아서 이렇게 만나지만 저는 제가 직접 찾아오게 됐어요. 제가 직접 찾아와서 뉴스킨을 대문을 받았고 여기에서 제품만 쓰기에는 이 비즈니스가 제품만 쓰기 너무 아까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검토하고 물론 반신반의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검토하긴 했지만 알아보니까 저한테는 안 할 이유가 없어서 그때부터 저에게 투잡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 벌써 5년 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을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제일 많이 듣는 게 Why라는 얘기죠. 뉴스킨을 하면서 왜 하세요? 그리고 꿈이 뭐예요? 라고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왜 내 꿈을 물어보지? 뉴스킨에서 그냥 돈 벌면 되고 투잡으로 그냥 나는 50에서 100만 원 더 벌면 되는데 왜 내 꿈을 물어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우리 직장에서 아무도 나의 꿈을 물어봐주는 데가 없죠. 그래서 이 뉴스킨을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이 Y가 나의 꿈의 크기와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꿈이 크면 클수록 이 비즈니스 가치는 더 커지더라고요. 저는 내 꿈의 크기가 직장을 다녔을 때 우리는 이 사사 분면을 보게 되죠. 뉴스킨 알아보면서 이 사사 분면을 통해서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왼쪽 분면인 직장인과 자영업 95%의 삼척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어. 그래서 돈은 벌지만 시간이 늘 없는. 내가 노동을 해야지만 버는 노동소득 분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95%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근데 우연하게 뉴스킨을 만났는데 세상에 5%의 삶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권리소득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뭔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의 권리, 유통자산과 유통망,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벌고 있는 삶이 있다는 걸 뉴스킨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데까지 저는 시간이 걸렸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한 번에 막 이해가 됐던 건 아니고요. 이걸 이해하기까지는 거의 1년 정도 비즈니스 알아보고 투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조금씩 저의 삶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킨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꿈이 처음에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삶이 직장인과 이 자영업 분면 안에서 제 꿈의 크기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 95%에 살고 있는 이 노동소득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결국은 꿈이 직업 안에서만 있더라고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저 간호사요. 디자이너요. 회사원이요. 내가 꿈을 한 번도 이룰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어느새 성인이 됐을 때 저한테 꿈을 물어봐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꿈이 꼭 직업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노동소득 안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만을 추구하죠.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이나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게 최고의 안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안정적일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지 말래요. 그러면 소득이 딱 끊기는 거죠. 혹은 내가 직장인이 아니라 내 가게를 하나 차렸을 때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문을 닫으래요. 확진자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안정적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이유는 뭘까? 시급을 올리려고 내 몸값을 올리기에만 나는 급급하게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소득 분면 안에서는 시간당 페이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한 시간에 10,000원이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 벌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100시간을 해야지만 이 돈이 나오는 현실. 그럼 난 시간당 페이 10,000원을 올리기 위해서,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토익 점수를 따내고, 그리고 면허증 따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스펙을 쌓는 데만 나는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토익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회사에 제출했는데 딱 10만 원 올라가더라고, 10만 원. 내가 이 10만 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토익 공부를 열심히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내 몸값은 내가 올리지 못하는구나. 나의 소득은 결국 회사 대표님이 정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은 수입의 파이프라인이 한 개죠. 묶여있는 월급 혹은 묶여있는 매장. 결국은 내가 묶여 있어야지만 돈이 나오는데
내가 이거 묶여있는 게 없어지는 것만 해도 돈이 딱 끊기는 순간 이 파이프라인이 한계이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열심히만 일하라고 해요. 근데 열심히니까 안 되던데요.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직장 그 말단 사원이 회사 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던데요. 삼성을 다녀도 삼성 직장 말단 사원이 임원이 되고 부사장이 되는 확률은 거의 없더라고요. 열심히만 하는 게 성공의 법칙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고, 결국은 이 95%의 사람들의 대부분 꿈은 노예 대장이라고 해요. 본인이 삼성 직원이 이건희 대표님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꿈은 나보다 조금 연봉을 더 받고 있는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노예의 꿈은 노예 대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꿈을 그 이건희 대표님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나의 몇 년 후 미래 모습인 과장, 대리님 이렇게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에서 5% 삶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됐죠. 결국 대부분 95% 사람들은 도구가 주는 만큼 꿈을 꾸게 됩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내가 2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은 저금하고 50만 원 월세 내고 50만 원으로 겨우겨우 살고 이렇게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는데 뉴스킨으로 만난 이 사업가와 투자가 오른쪽에 있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 말고 5% 사람들은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이 유통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분들은 나의 꿈은 더 이상 직업이 아니야.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내가 이걸로 돈을 벌고 이게 아니라 정말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선택이 있는 그런 자유로운 인생을 꿈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95%에 속해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지만 이곳에서는 절대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몸값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동안 내 소득은 상대방이 내 소득을 정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휘둘렸다면 이제는 나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의 몸값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이 있고 그리고 수입의 파이프라인이 무한대라는 거. 내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나오는 그 무한대 소득이 여기 있고 결국은 이 분들은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제일 가치 있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 레버리지는 부의 공식이더라고요. 정말 5% 사람들, 이건희 대표님, 정주영 회장님, 백종원 이런 분들은 다 이런 레버리지 소득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이 레버리지는 부자가 갖고 있는 소득이구나라는 걸 제가 사사분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면서 이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내 꿈을 더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어요.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우리는 이 단어를 모를 뿐이지 정말 이걸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포직자 아니면 먹잇감, 고용자 아니면 노동자,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기게 되는데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하고 당신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 계획 속에서 레버리지를 평생 당하며 포기한 시간을 대신해 시간당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내가 진짜 고용자 아니면 노동자,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 근데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사분면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삶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누군가 밑에서 레버리지를 당하며 사는 것도 내 선택이고 내가 더 이상 누군가한테 휘둘리면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내 선택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건 내가 무조건 이 레버리지 무조건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뉴스킨에서 꿈을 물어볼 때 이제 불편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꿈이 뭐예요? 하면은 제 꿈이 어느새 엄청 커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켠에 어릴 때 이 세계 지도가 제 방에 붙여져 있었어요. 왜냐면요, 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항상 나는 이 나라 가서 직접 보고 싶다. 저는 미술을 했기 때문에 미술책을 보면서 난 이런 작품, 이런 거 항상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유학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직 너가 어리고 여자고 나중에 커서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아, 진짜 저 많은 나라 다 가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이제 교환학생 가면서 여행을 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여행을 다녀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세상은 넓고 진짜 너무나 얻고 싶은 이 자유가 있다면 나는 정말 카드 한 장으로 이 세계 여행 다니고 싶다. 이 꿈을 이제 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뉴스킨에서 주는 가치는 이 사업의 소득의 형태가 자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물건을 팔아서 마진을 남기고 내가 뭔가 노동을 해서 시간당 페이를 받고 그런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통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권리소득의 형태인데 이것마저도 감사한데 레버리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레버리지를 뉴스킨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거는 무조건 내가 해야겠다. 무조건 내가 이거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심플하더라고요. 뉴스킨 사업이. 심플한데 절대 쉽지는 않죠. 이 뉴스킨 사업의 가치는 정말 평범한 내가 하나씩 배워서 권리소득을 구축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평범한 내가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이 도구를 나한테 선물로 준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결국 심플하네 나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도구네. 그래서 뉴스킨에서 나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불편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내 꿈을 더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랑 뉴스킨 도구로 연결될 때 뉴스킨의 가치가 저한테 온전히 딱 들어왔었어요. why 내가 어떤 삶이 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명확한 공식을 딱 이해한다라고 하면 이 뉴스킨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이 Y가 있고 각자만의 인생이 원하는 그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대로 뉴스킨의 본질을 이해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이 본질을 이해해 봤더니 권리소득이고 자산을 만드는 건데 결국은 우리의 자산은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룹을 만드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한다고 하면 어떤 그룹을 만들어야 될까요? 소비자 그룹부터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뉴스킨에서 소비자가 없이는 그건 진짜 다단계죠.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포가 있는 거고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 그룹을 20명, 10명에서 20명 이 매니아 소비자를 진짜 만들어낼 줄 아는 그 유통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내가 팀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 조건이에요. 뉴스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니아를 20명 만들 수 있는 그 유통 능력으로 인해서 그걸 증명하고 나서 이 내가 온라인 정보를 갖고 그러면서 팀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20명을 만들어내면 대리점이라고 하는 직급을 달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백만장자의 티켓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20명을 제대로 만들어 봤더니 나의 노하우를 나는 이제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우리한테 권한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나의 꿈의 사이즈와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내 꿈이 크면 나의 이 팀 사이즈도 커질 것이고 내가 꿈이 작으면 내 팀 사이즈도 딱 그 정도일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뉴스킨 하면서 이 레버리지를 이해했고 보상을 이해했는데 꿈이 작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꿈을 이루게 해주는 이런 가치가 있는 도구인데 왜 내 꿈을 나는 북한 지어서 꿈을 생각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꿈이 커졌고요. 우리는 비즈니스 하면 सक्세스 포뮬러라고 해서 성공 공식을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이 성공 공식에서 내 꿈이 크면 클수록 비즈니스가 굉장히 심플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 절대 쉽지가 않죠. 내가 겪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내가 해야 돼? 이런 늘 그런 고비의 순간들이 오죠. 저도 비즈니스 하면서 투잡으로 하면서 절대 쉽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핑계 댈 순간 변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내가 꿈이 크니까 이 정도 힘들면 그냥 거뜬한 거예요. 꿈이 크니까 작은 나의 그런 트러블, 작은 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심플하게 해결됐어요. 나는 월 1억 이상 벌 건데 이 정도 문제 가지고는 나는 문제도 아니야 하면서 심플하게 제가 해결되니까 역시 내가 꿈이 커야 정말 뒷가집을 할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누구나 생기죠. 저도 비즈니스를 딱 했을 그 당시에 저는 남편이랑 이제 한 달 정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뭔가 완벽해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서로가 그런 진심으로 서로가 좋아서 그 한 달 만에 결혼을 한 순간 뭔가 완벽하게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가 잘 돼서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지만 저도 나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신혼생활에 그 로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비즈니스와 이 결혼 생활을 같이 맞닥뜨렸을 때는 이 두 가지 일을 절대 같이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게 되지. 그리고 남편의 밥은 뒷전이에요. 집안 청소는 할 수도 없어. 근데 그렇다고 사업을 잘하면 말이라도 당당하게 할 수 있지. 사업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뉴스킨으로 성공하면 그게 2년 정도, 2, 3년 정도 생각한다. 2, 3년 뒤부터는 내가 정말 평생 맛있는 밥도 해주고 정말 내가 그때는 누구보다도 멋진 아내가 되겠다. 근데 지금은 나 밥을 못하겠다. 나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정말 쿨하게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 나는 밖에서 밥 먹어도 되고, 지금 집에서 밥 안 먹어도 된다. 대신에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비즈니스에 시간 투자하자. 비즈니스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나중에 우리 평생 그때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때 그렇게 하자. 우리 지금 여행 안 다니면 뭐해? 뭐 어때? 데이트 안 하면 뭐 어때? 나중에 평생 다닐 건데. 이런 뭔가 얘기를 하면서 정말 24시간을 뉴스킨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저희는 신혼여행 이런 것도 가지 않았고 정말 24시간을 뉴스킨을 이제 하게 됐어요. 물론 뉴스킨 하면서 이런 순간도 있었죠. 뭔가 비즈니스가 내 맘처럼 안 될 때는 와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신혼생활 다 버리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여자들의 어떻게 보면 결혼은 로망인데 내가 이렇게 24시간 뉴스킨 투자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생각하는 순간도 있었죠 당연히.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대가 지불을 이해해서 내가 정말 3년 안에 이걸 다 보장받을 거라는 걸 더 믿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레버리지를 만드는데 돋보기에 그냥 종이에 돋보기를 갖다 댄다고 해서 그냥 종이는 절대 불타지 않아요. 내가 종이를 태우려면 햇빛을 모으고 정말 집중과 초점이 맞춰서 몰입을 했었을 때 종이에 불을 탈 수 있는 것처럼 이 뉴스킨 사업의 레버리지를 만드는데 내가 집중과 몰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1년 반 정도를 정말 대가집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에 그 정말 집중과 몰입을 했어요. 어딜 가나 8대2 법칙이 있더라고요. 나는 살 뺄 거야 해서 헬스장을 등록한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헬스장에서 살이 뺄 행동을 해야 되겠죠. 운동도 하고 내가 먹을 거 덜 먹고 뭔가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뉴스킨 안에서 성공할 행동을 해야 되고 성공한 20% 안에 들어가야 내가 정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뉴스킨 시스템을 듣고 오늘 아침 시스템을 듣고 뉴스킨 학교에 온다고 해서 성공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내가 집중과 몰입을 할 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대부분 사람들이 뉴스킨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결과를 내서 그 자리에 가 있고 누군가는 왜 하다가 포기하고 성공하지 못할까? 제가 그걸 봤을 때 절대 성공하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근데 그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봤더니 간절함의 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걸 이뤄내고 싶은 강도가 누구보다도 더 세고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거 아니면 죽을 거야. 난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도가 있는 사람만이 여기서 해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쨌든 신혼생활 다 버리고 뉴스킨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내가 이거 하나 해내지 못하면 정말 남편한테 제대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함이 없을 것 같아서 누구보다도 저는 간절함이 강도가 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겠어. 뉴스킨 회사도 좋은 거 알겠고 이 사업도 좋은 거 알겠어. 그리고 내 꿈도 있어.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이 감정을 맞닥뜨리게 되죠. 오늘 남편이랑 싸웠어. 혹은 남자친구가 이걸 반대, 부모님이 반대. 내 감정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이 감정이 비즈니스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소득 할 때도 오늘 싸웠어. 감정이 안 좋아. 그럼 출근 안 하나요? 노동소득 할 때는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상식적인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감정이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스트레스 받아도
뭔가 짜증이 나도 아침에 출근을 하죠. 그런데 이 뉴스키는 내가 감정이 안 좋고 뭔가 싸웠어? 트러블이 났어? 그럼 팀방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 감정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는 내 감정이 어떻든 나의 감정과 비즈니스를 분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반드시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리더가 되세요. 리더가 되세요. 리더십 강의를 이제 우리는 듣게 되죠. 저는 처음에 뉴스킨을 통해서 이제 이 돈을 벌려고 왔었을 때 리더가 되라는 말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꿈이 크지도 않았고 나는 50에서 100만 원 그냥 작은 돈을 벌려고 왔는데 리더가 되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뉴스킨의 가치를 전체적인 그림이 맞춰지고 퍼즐이 맞춰졌을 때, 아, 이 사업은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그룹을 만드는 건데 내가 리더가 되어야지만 이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은 그룹을 만들지 못하면 이 비즈니스는 성공하지 못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소비자 그룹을 만들던 사업자 그룹을 만들던 내가 리더십을 갖고 리더가 되는 게 먼저 되어야 이 그룹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나서 저에게는 정말 이 온전히 뉴스킨의 가치를 제가 해내려고 정말 저의 자세와 행동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백투더 베이직, 기초와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벨로시티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줌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그렇지만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와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이 건물이 아무리 빨리 올라가더라도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업도 기초와 기본이 바뀌지 않아요. 이 기초와 기본에 충실히 한다면 나는 정말 탄탄한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책 대가지브를 이해하면서 성장과 성과가 맞물리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내가 하루에 모닝스쿨도 듣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근데 집에 가서 오후 되면 밥 먹고 자러 들어가. 그게 무슨 사업의 결과가 나겠어요. 내가 아침 시스템에 모닝 시스템도 듣고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이 모든 거는 배운 것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라고 사실 우리는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성장만 한다고 해서 이 비즈니스 결과가 안 나죠. 성장만 하면 머리만 커져요. 근데 성과만 내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또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비즈니스를 내가 일을 내려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근데 그 성과만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배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성장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성장과 성과가 맞물리게 저희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레니얼 팀이라고 하지만 SNS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기초와 기본에 충실히 하면서 하루 10코어를 통해서 정말 하루 일과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결국은 나의 하루 습관이 성공 습관이냐 실패 습관이냐에 따라서 정말 결정짓는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백만장자가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내가 LOI도 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겠어요? 백만장자가 되려면 블루 다이아가 돼야 되고 블루 다이아가 되려면 나는 다이아가 돼야 되고 다이아가 되려면 나는 루비가 돼야 되고 루비가 되려면 대리점이 돼야 되고 대리점이 되려면 LOI를 넣어야 되는데 나의 하루하루 습관이 이렇게 뭔가 장착이 되지 않으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나의 하루 24시간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내가 세팅하고 성공 습관으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갔을 때 정말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줌 미팅을 하게 되면서 정말 습관이 많이 무너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성공 습관을 내가 스스로 24시간을 뭔가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하루에 줌 미팅을 하면서도 정말 시간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기초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빠르게 명단을 분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결국은 내가 권리소득을 만들고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빠르게 명단 분류를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씨를 뿌리다 보면 거절을 너무나 받죠. 저도 거절을 받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거절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거절을 받았던 적이 없는데 뉴스킨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거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도 없었고 명단을 분류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제 마음이 힘들다는 걸 깨달았었어요.
아, 내가 좋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때 감정 시스템에 뭔가 힘듦과 부정에 내가 빠지는 게 아니라 감정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빠르게 명단을 분류하기 위해 내가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는 얼마나 씨를 뿌리고 있는가를 체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SNS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씨를 뿌리는데 꾸준히 했다 보니까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면 수확하는 타이밍이 오죠. 그 수확하는 타이밍은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타이밍을 내가 기다리다 보면 정말 이 타이밍이 맞는 사람이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꾸준히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하고 씨를 뿌리고 나서 정말 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좋은 바람도 좋은 햇빛도 영양분도 좋은 물도 넣어주면서 이 열매가 이제 맺길 기다리고 있죠. 상대방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정말 명단 세팅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희는 목표가 무조건 루스 M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루스 M은 루비를 스치고 엠베서더라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루비라는 직급이 너무나 중요해졌죠. 벨로시티에. 내가 루비가 되고 루비를 창출하고 루비를 복제해 나가면서 우리는 그 팀밀리트라고 하는 핀 타이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엠베서더라고 하는 이제 직급은 내가 루비가 되고 루비를 창출했을 때 이 엠베서더 조직을 만들어내는 이 루스 M을 저희는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ROI를 넣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인데 이게 바로 저희는 집이 안정화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처음에 내가 먼저 안정적인 본사가 되어 보는 것 그래서 나로부터 30명의 투자자를 목표로 잡고 그리고 진짜 레버리지를 만들자. 저는 레버리지의 동작돈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나와 함께할 5명의 팀을 만들면 그리고 5명이 또 5명씩 늘리면 25명이 되죠. 저는 처음에 뉴스킨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대체 언제 결과 나는 거야? 아니 대체 레버리지 언제 나는 거야? 제품이 좋다면서 제품이 좋아서 알아서 굴러간다며 근데 재구매는 언제 되는 거야? 레버리지는 언제 일어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굉장히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근데 제가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레버리지는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레버리지가 일어나려면 레버리지가 날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레버리지를 만들 나의 그 종잣돈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눈뭉치를 처음에 뭉칠 때는 너무나 안 뭉쳐지죠. 그렇지만 이걸 단단하게 뭉쳐지고 나서 한 바퀴 구르면 엄청나게 불어 있는 것처럼 이 레버리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5명을 만들고 25명 만들 때까지는 제일 많은 에너지와 시간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레버리지는 3단계부터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또 5명씩, 또 5명씩 하면 625명. 이렇게 되죠? 내가 처음에 6명으로 했을 때는 6명이 36명이 되고 216, 1296 이렇게 내가 결국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까지는 정말 내 시간과 에너지를 해야지만 3단계부터 레버리지가 나는구나라는 걸 이해했어요. 결국 나 혼자 팀 100명을 만들고 나 혼자 팀 500명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나와 함께할 평생 친구 5명, 6명을 만들어서 정말 이 친구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서 2단계 내려가고 3단계부터 진짜 레버리지가 시작이구나. 우리는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하죠. 저는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재테크 수업을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종잣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종잣돈 얼마? 1억. 기본 요즘엔 종잣돈 2, 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20대였고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1억이란 돈은 저한테 없었어요. 그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고 종잣돈을 먼저 모아야 되는데 그 종잣돈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만 원씩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0년을 모아야 1억이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씩 10년 동안 모을 자신이 없었어요. 중간에 결혼도 하고 중간에 돈 쓸 일이 많은데 내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종잣돈 100만 원씩 10년을 모으는 걸 봤을 때 10년을 뒷가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뉴스킨 사업은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 이 레버리지 종잣돈을 만드는 데 있어서 5명을 만들 때
어쩌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한 그 10년보다는 훨씬 빠른 거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계산했어요. 아, 뉴스킨 당장 결과 나는 일은 아닌데 내가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1단계, 2단계 내려갔을 때 분명히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될 거야. 그치만 이걸 만들어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내가 엄청난 시간을 세이브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뉴스킨의 가치는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이 보상이 정말 내 꿈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숫자가 약해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정말 내가 온전한 본사가 되어 보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유통망이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처음에 6개씩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봅니다. 프랜차이즈. 이렇게 6개씩 프랜차이즈를 해서 또 6명씩 프랜차이즈 했을 때 2단계. 그리고 6개씩 3단계씩 내려갔을 때. 그리고 4단계, 5단계, 6단계씩 내려갔을 때 이 그림이 나옵니다. 내가 혼자 처음에 누구나 혼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6명씩 그리고 6단계까지 6차 대리점까지 5%의 로열티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이 보상이 뉴스킨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줄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부터 뻗어가는 이 유통망이 정말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됐을 때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이런 그림은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득은 그냥 주진 않더라고요. 정말 변화와 성장하지 않으면 나한테 이 소득을 주지 않고 지금 나의 모습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절대 리드할 수 없고 내 모습과 내 태도로는 이 보상을 그냥 쉽게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과 강의를 듣죠. 정말 성공자의 생각을 듣고 성공자가 얘기하는 행동 및 올바른 자세를 이 책이랑 강의를 통해서 배워서 결국은 내 삶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성장했을 때 나도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 그림을 가질 수 있는 주인공 모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나한테 주는 이런 보상이라면 내가 당연히 기꺼이 바뀌어야지. 내가 왜 변화돼야지? 내가 왜 내 태도를 바꿔야 돼? 처음에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나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이런 보상이 뉴스킨 안에 있는데 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이 보상은 절대 나한테 주지 않는데 내가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정말 하나씩 배워서 내 삶에 빨리 적용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업가와 투자가 정말 투자가가 당장 될 수는 없죠. 우리가 5%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사업가로 가서 사업가에서 나중에 투자가로 가겠죠. 이 국면에서 결국 내가 이뤄내려면 경영과 리더십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리더가 되세요, 리더가 되세요. 그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근데 내가 오너가 되고 경영을 하려면 이 리더십은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럼 나는 그 리더가 결국은 내 인생에 먼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죠. 내가 먼저 내 인생을 경영하고 내가 먼저 내 인생의 리더가 돼야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있죠. 내가 내 몸뚱아리 하나 리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리더가 되어서 내가 좋은 성품과 영향력을 인격을 갖춘 그런 리더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5%의 삶을 진짜 내 삶으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 영양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식물을 키우면 식물에도 이제 수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 정말 잘 자라고 내가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설하면 식물이 금방 죽는다라고 하죠. 그 실험 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영양소를 나한테 넣어야 될까? 성공 영양소가 있대요. 꿈, 목표, 희망, 도전, 그리고 선택, 된다, 상상력, 대가지불, 팀워크. 우리가 뉴스킨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죠. 이 뉴스킨에서 배우는 것들이 뉴스킨 사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이라는 거 하려면 이 성공 영양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하루하루 생각하는데 실패 영양소를 나한테 놓고 있지 않는가. 이기심, 질투, 부정적, 험담, 낭비, 게으름, 불평, 불만 되게 많죠.
우리가 뉴스킨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데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스폰서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 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궁금하니까 말 안 듣고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깨지고 시간 낭비 엄청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결국은 이해했어요. 아, 스폰서님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 있구나. 어릴 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엄마 말이 맞듯이 여기서도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해가지고 내가 시간 낭비를 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비즈니스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하라는 걸 내가 정말 해서 장착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나라는 사람한테 성공 영양소를 매일매일 넣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경험하죠. 사람을 이제 막상 많이 만나다 보면 내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빨리 겪을 거 그냥 빨리 겪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경험은 곧 자산이고 결국은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 본사가 되는데 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정말 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초기 사업자 때 정말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파트너 사장님들께 그래도 그때 그 경험으로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힘들어서 포기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겪을 거 빨리 겪고 그 경험이 처음에는 실패 경험이 많겠죠. 근데 그 실패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은 감각이라는 게 쌓여요. 감각이 쌓이면 이게 작은 성공을 맛보게 되고 작은 성공이 자꾸 쌓이게 되면 큰 성공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 사람을 겪어내는 일 같습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본 적은 없지만 뉴스킨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관계식을 쌓고 그리고 이제 팀을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이 비즈니스는 사람을 겪어내는 일이구나. 우리는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하루에 만날 명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슬럼프가 오겠죠. 결국은 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감정 낭비를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진짜 금물인 것 같아요. 내가 될까? 라는 이거 나 할 수 있을까? 1%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99%가 긍정이어도 1% 될까? 라는 그 부정이 99% 긍정을 먹여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의 부정도 하지 않으려고 정말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봐야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런 고민이 없어. 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고민이 다르게 있죠. 사람을 만나봐야 더 많은 고민이 생겨요. 왜 안 되지? 왜 생각보다 안 되지? 왜 자꾸 나를 거절하지? 뭐가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내가 나날이 발전을 하고 나날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는데 우리는 이런 레버리지를 만드는데 이 비즈니스가 안 힘든 게 말이 안 되죠. 힘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보상이라면. 그 이상의 대가와 그 이상의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분명한 그 삶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저는 힘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만나봐야 고민이 생기고 그런데 사람 만나지도 않고 슬럼프가 늘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행동하지도 않고 이 슬럼프가 오는 건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날 사람 없고 약속도 없고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면 다른 생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이 슬럼프가 오게 되더라고요. 비즈니스 하는데 정말 24시간을 정말 바쁘게 만날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내가 비즈니스 잘 하고 있는 거야? 잘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은 정말 뉴스킨 시간 따로 있을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죠. 벌써 2020년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이 다 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는 직접 오프라인 만남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은 줌 미팅을 하면서 저도 계속 사람을 만나는 그런 감각을 놓지 않으려고 꾸준히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사업은 정말 꿈을 성취하게 그 성취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 사업을 전달하고 리크루팅을 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꿈을 꿀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내가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전달하는 일이고 그리고 상대에게 보물을 전해주는 사업이죠.
내가 먼저 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느끼고 이 사람한테 정말 내가 느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진짜 리크루팅이지. 나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비즈니스를 전달한다는 건 그거는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뉴스킨 사업은 정말 내 꿈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게 해주는 보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을 전달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이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많은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뉴스킬 얘기하면 야, 너 뉴스킬 미친 것 같아. 야, 너 진짜 너나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부터 다시 한번 리크루팅 되고 내가 정말 이 뉴스킨 사업을 이해한다면 더 당당하게 정말 이 기회를 전달하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고 거절? 이해를 못하면 그분들은 거절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거절이 저희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이해를 못하면 주변 사람들의 나를 걱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부정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이해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내 얘기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결과로 먼저 보여주는 것. 내가 행동하고 내가 달라진 걸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진짜 결과 내서 내가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비즈니스 했을 때 저희 시어머님께서 너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 왜 뉴스킨을 하니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처음엔 너무 속상했지만 나중에는 아 내가 정말 이뤄내서 결과로 보여주자 이 마음을 이를 악물고 정말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은 조금씩 어머님께 인정을 이제 받아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ING 중인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제가 멋지게 팀메이트가 돼서 저희 랠리 때 정말 멋지게 시상식 무대에서 저희 어머님을 초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팀 그 포인트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이제 삼척 바다를 갔다 왔어요. 여기에서 2020년 마무리도 하고 2021년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줌 2.5단계 이전에 갔다 온 거라 다행히 이렇게 오프라인 만남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오프라인 만남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행히 이 시기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 바다 앞에서 정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에 어떻게 준비하자라는 이런 미팅을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같이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미팅할 수 있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평생 친구들이 생긴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친구들이 정말 다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 이 친구들이 정말 빛나는 별이 될 때까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목표도 지르고 우리 같이 정말 잘하자, 잘해보자, 그리고 결과 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코로나의 위기라고 하죠. 정말 코로나가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언제쯤 끝나겠지 했던 것들이 사실은 벌써 2020년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고 사실은 전문가들은 얘기하죠. 코로나는 안 끝날 거다. 끝나더라도 정말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냥 가만히 태평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김미경 강사가 컨벤션에 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온라인 시장, 온라인 마켓을 내가 잡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또 이 코로나로 통해서 정말 온택트 시대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이 줌으로 통해서 부산도 만나고 제가 어제는 미국에 있는 파트너와 미팅을 했거든요. 정말 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거리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린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2025년에 나올 기술을 우리는 이미 적용해서 하고 있고 이 줌을 통해서 또 윈윈 사장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생활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오프라인 만남보다는 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에너지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있고 한 마음 한 뜻을 뭔가 진짜 내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를 보완해주는 팀이 있고 또 팀 안에서 같이 으쌰으쌰하고 온라인 만남 안에서도 서로가 정말 애틋한 그 만날 수 없는 그 눈빛으로 서로 막 바라보면서 이 비즈니스를 해내가는 게 팀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비즈니스가 누구나 혼자였죠. 혼자서 시작하죠. 저도 이렇게 남편과 함께 둘이 시작했던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제가 비즈니스를 2, 3년 차 했던 때인데 비즈니스를 잘 못해서 제 그릇이 좀 없어서 다시 팀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또 팀이 뭉쳤다가 또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했던 때였거든요. 결국은 저희 둘 혼자 이렇게 랠리를 갔었어요. 2019년 1월에 이렇게 둘이 갔을 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비즈니스가 잘 되지만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때였어요. 근데 남편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진 찍자. 우리 다음엔 더 잘할 거니까. 하면서 그 랠리에 그 교육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에 남편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정말 3개월을 미친 듯이 집중을 해서 3개월 뒤에 30명의 함께 팀원과 같이 랠리에 갔어요. 3개월, 정확하게 3개월 뒤에 다시 팀을 만들어서 30명과 함께 그 랠리 무대에 섰고요. 그리고 또 3개월 뒤에 저희는 다이아 핀업을 하면서 약 70명 정도와 함께 이제 랠리를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팀 100명과 함께 저희가 100 오버부를 달성하게 되면서 팀 140명 정도를 갔고요. 그리고 블루다이아 시상을 받으면서 진짜 저희가 누구나 혼자서 시작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정말 그 공동의 마음으로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끝나고 나서 애플스토어 자리에서 서로가 진짜 시간을 보내고 정말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정말 다리가 비좁고 막 그랬지만 같이 이렇게 부비부비 하면서 땀 냄새도 나고 너무 즐거웠던 그 시간이었어요. 이때 잠옷 파티를 하게 되면서 벌써 저희의 추억이 됐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펜션을 빌려서 저희만의 또 랠리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랠리는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지만 저희 팀이 정말 서로의 구멍을 막아주는 게 진짜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완벽한 건 없죠. 완벽한 건 없는데 저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는 파트너 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팀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만 성장한 게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 모두가 한 분씩 성장했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드렸고 이 저의 1대 파트너 사장님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또 우리 박정아 사장님인데 정말 평생 여행 다닐 평생 친구가 뉴스킨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뉴스킨 안에서는 돈이 가장 낮은 가치라고 얘기하죠. 저는 뉴스킨이 아니었다면 이런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항상 사진을 찍으면 제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늘 의리를 지켜주는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다이아 핀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천적 바다를 보면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앞으로도 평생 여행 다닐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가운데 보면 우리 춘천에 있는 이제 우리 김은일 사장님인데 같이 이렇게 핀업도 하고 루비 달성하면서 또 여행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원 사장님과 박은혜 사장님 모두가 항상 저희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파트너 사장님들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삼척 바다에 가서 같이 찍었어요. 심지어 애기 엄마세요. 그래서 애기와 함께 사진을 찍는데 아 정말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함께 식구가 된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같이 꾸려나갈 그런 평생 친구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던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여행 다니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항상 저의 그 4년 전에 저에게 또 결혼하자고 말해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절대 쉽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었고 그리고 진짜 며칠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제가 밥을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중에는 제가 요리도 많이 배워서 밥도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또 항상 저한테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불평하고 매일매일 이것밖에 안 해주냐 투덜투덜 되지만 남편은 언제나 저한테 잘했다라고 얘기해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는 비즈니스 하면서 스폰서님이 있고 또 이런 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진짜 비즈니스 하면 절대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선택이 위대했음을 강력하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끌어주는 스폰서님이 계시고 또 멋진 팀이 있잖아요. 그 위대한 선택의 대가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했든지 그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스폰서님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시면 정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지금 머뭇거리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뉴스킨 사업이. 그냥 직진, 그냥 전진하시고요. 선언의 구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죠. 이 구간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빨리 나오시고 레버리지의 내일은 없습니다. 미루지 말고 질질 끌지 말고 힘내지 말고 진짜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당장 시작했을 때 우리가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이 말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고 있고 right now 우리 정말 윈민 사장님들이 진짜 이 뉴스킨 도구로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도 응원을 하고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이라는 이 말과 함께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 한 주 되시길 바래요.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